네. 자, 발효와 부패입니다. 발효와 부패. 발효와 부패. 자, 발효는 부산물로 케톤, 알데히드 등이 생겨 맛과 향이 좋아지는 게 발효죠. 그죠? 그죠? 발효. 예, 발효된 걸 썩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발효는 우리가 술을 만드는 원리겠죠. 젖산 발효는 뭐의 원리 우리 배웠잖아요. 젖산 발효는 김치에 발효되는 원리고요. 예. 아세트산 발효,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초산 발효, 이런 것들이 발효에 속하죠. 그러면 부패는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죠. 같이 변하는 거지만. 그래서 물질 순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거를 우리가 부패라고 하고요. 탄수화물이 변한 건 변폐라고 하고, 지방이 변한 건 산패라고 우리가 굳이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져요. 탄수화물이 변한 건 변폐, 단백질이 변한 건 부패, 지방이 변한 건 유지, 기름이 변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산패,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썩어서 먹지 못하는 형태를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부패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는 뭐 술이나 빵의 제조에 이용하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피르부산이 된 다음 CO2와 에탄올이 생성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실습했던 그 주류 발효를 또 이렇게 어렵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고두밥을 쪘죠. 고두밥은 큰 전분 덩어리잖아요. 전분 덩어리를 효모의 작용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잘라줘. 잘라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가요. 밥알이 삭으면 무슨 맛이 나요? 삭으면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날 때까지는 어때요? 얘를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단맛이 날 때까지. 그렇죠. 당화가 될 때까지는 얘는 호기성이에요. 예. 조로자. 공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다 저어줘야 되고, 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때요? 얘가 그 당이 만들어진 달달한 것을 먹고 뱉어낼 때 알코올과 CO2를 같이 뱉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알코올 생기고, 그래서 술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뽀글뽀글. 지금도 얘 성순주가 뽀글뽀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성되는 거, 알코올 발효. 그거를 이렇게 기호로 굳이 하자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식초의 어원이에요. 식초를 우리가 영어로 비네가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많이. 비네가라고 해요. 네. 프랑스어의 비네그레가 어원이에요. 이 비네가의 어원이. 그래서 비는 와인의 이렇게 그 글자를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그레는 사워의 신맛, 시다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합성어예요. 그러다 보니 포도주가, 이 식초라는 것은 포도주가 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슈퍼에 가시면 뭐 팔아요? 포도식초 뭐 팔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발사믹 팔잖아요. 그죠? 발사믹이 포도식초예요. 근데 발사믹이 포도식초인데 얘는 와인만큼이나, 이 발사믹은요, 와인만큼이나 어떤 품종이라든지 그 생산된 지역이라든지 이 그 기간에 따라서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와인만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발사믹이 좋은 건 엄청 좋고 비싸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죠? 네, 몇천 원대도 있고 좀 비싼 건 뭐 10,000원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발사믹이 대표적인 서양에서 쓰는 식초예요. 포도식초. 그래서 식초는 포도주가 변질돼서 씌어진 것을
의미를 해요. 그냥 딱 이렇게 어원을 보면. 그리고요, 식초는 술의 일종 혹은 술을 숙성한 것 혹은 술이 씌어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원이 이 포도에서 생겼지만 우리는 틀려요. 우리 동양권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곡초죠, 곡초. 우리는 곡초예요. 우리는 막걸리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막걸리 뭐 식초 그 씌어진 거 막걸리 그거 조금 가지고 뭐 식초 만들 양도 안 되겠지만 막걸리를 내가 궁금해서 찾고 해보시다가 잘 안 되면 식초 만드시면 돼요. 식초로. 왜? 미생물이 살아있으니까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그 식초의 유래를 보시면 가장 오래된 식초의 기록이요. 5,000년 전이에요, 벌써. 예. 바빌로니아의 기록으로 당시 바빌로니아에서는 대추, 야자, 말린 포도로 만든 술, 맥주 등으로 식초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상처구이 소독에 이 식초를 사용했대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죠. 또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게 식초를 가지고 소독약 대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는 많은 귀족들이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식초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기원전부터 만들어져서 이걸 고주라고, 식초를 고주라고 불렸고요. 식초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 지금 중국은 이게 이 고주라는 것은 곡주로 만든 식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초. 그리고 식초가 곡초로 식초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저라고 해가지고요. 김치 국물이 씌어지잖아요. 그거를 식초 대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옛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식초의 유래를 보시면 신라 초기에 식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포도로 만든 식초, 먹을 것도 없겠죠, 포도가. 곡초가 있었습니다. 곡초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식초의 제조법이 민간에 보급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는 조선 초기 향약 집서방, 조선 초기죠. 1433년이면 아주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식초가 의약품으로 사용되어 부스럼이나 중풍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었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방으로 히포크라테스가 상처 부위를 그렇게 소독한 것처럼 약용으로 이 식초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공유설에는 이게 고주라는 게 나오는데 신맛과 함께 쓴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주라고 했다고 해요. 고주. 신맛뿐만이 아니라 곡초는 또 그러겠죠. 아까 어떤 분이 막걸리에서 쓴맛 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아까 약간 쓴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곡초로 우리는 식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맛도 나지만 쓴맛도 나기 때문에 걔를 고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근래까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82 정도 되셨을 텐데, 저희 할머니 때는 식초를 만들어 드셨어요. 그때 탁주를 집에서 만든 그 술을 이용해서 식초가 다 저런 촛단지가 다 집집마다 부뚜막에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식초는 쌀, 보리, 조 등의 누룩을 넣고 만든 곡초. 그래서 그냥 막걸리가 술이 식초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식초의 어원은 뭐였어요? 포도가 씌어진 것. 포도가 씌어진 것이 식초의 어원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곡초를 먹었어요. 술을 시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 초산 발효 식품의 제조 원리입니다. 1단계. 첫 번째로는 식초를 만들기 전에 알코올 발효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알코올 발효. 가장 쉽게 곡초를 만드시는 방법은요.
슈퍼에 가셔서 생막걸리 사셔서 생막걸리 그대로 그냥 집에 갔다가 양지에다가 2달, 3달 놔두면 식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 병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렇게 기울여도 흐르지 않지만 공기구멍이 내게 돼 있어요. 패킹 기술이거든요. 액체가 흐르진 않아요. 막걸리가 흐르진 않지만 거기에 공기가 통하는 숨구멍이 있어요. 그 시중에 파는 막걸리는. 그래서 굳이 안 따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 따셔도 되고 그대로 갖다가 2, 3개월 놔두시면 그냥 식초가 돼요. 식초가. 그냥 가장 쉽게 만드는 곡초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던 이 재료를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알코올을 만드신 다음에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식초가 확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때요? 고두밥을 가지고 그 누룩을 가지고 막걸리는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오늘 무슨 식초 만들어요? 포도식초, 과일식초 만들 거잖아요. 틀려.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과일, 술을. 제가 술을 할 때 처음에 마셨던 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주라고 그랬잖아요. 원주. 곡주가 아니라 원주. 원숭이가 나무 이렇게 패인 데서 뭔가 열매를 쩝쩝거리고 먹던 얘가 막 춤을 추더라. 그걸 보니까 사람이 먹어보고 자기도 맛을 보니까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걸 그것이 알코올이고 발견해서 그걸 원주라고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원주의 형태에서 식초를 만들 거예요. 곡주가 아니라. 그래서 과일 주스나 당이 들어있는 액체에 효모가 작용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단계예요. 오늘 효모 뭐 넣는다고 그랬죠? 오늘 효모? 이스트. 네. 이스트를 효모라고 해요. 자, 네, 그거 쓰셔도 됩니다. 네, 가루 내가지고. 그런데 걔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역할을 몰라요, 잘 정확하게. 그죠? 근데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술을 담을 때 몇 프로 넣었죠? 누룩 몇 프로? 네, 20%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루내서 법제하셔가지고요. 포도에 20% 한번 넣어보세요. 포도에 20%. 또 그게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는 효모에 먹이를 넣어줄 거거든요. 오늘 뭘 넣어줄 거나 설탕, 당분을 임의대로 첨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이렇게 그 발효가 될지도 몰라요. 선생님. 네. 저희가 매실이죠. 네. 건지고 나면 밑에 찌꺼기 있거든요. 신전물. 네. 네. 거기 뭐 바닥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무게가 뭉클한 게 있어서 어느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 상하식초를 넣고 그거를 다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한 다음에 다시 그거 말갛게 돌려서 그 식초라고 식초 돼요. 만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네. 괜찮아요. 네. 미역국이네, 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네.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옛날 어르신들은요, 촛단지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씻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초를 다 드시면 다시 여기다가 술을 부어놨어요. 왜? 지금 2단계에서 초산 발효 단계에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얘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다 따라해보세요. 아세토박터. 네, 아세토박터. 이거는 머릿속에다가 콕 박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산균이에요. 얘는요,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번식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얘는 조금 있으면 얘를 조금 갖다가 많은 데다가 뚝 떨어뜨려도요, 얘가 확 확산이 잘 돼요. 이 아세토박터는. 그래서 그런 원리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 양병에 초가 다 떨어지기 전에 한 바닥에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다시 거기다 곡주를 부어놔. 그리고 또 따뜻하게 해서 식초가 돼요. 그 원리죠. 식초를 붓는다는 것은 초산이
아주 잘 이게 만들어진 초산균이 잘 있는 것을 첨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산균이 무엇인가가 또 중요해요. 이제 배우게 되면. 자, 이 아세토박터하고 이 균으로 초산균의 작용으로 알코올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어요. 얘는 무슨 성이에요? 호기성이에요. 산소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얘 밀폐하시면 식초 만드는 단계에서는 밀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저기에다가 솔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딱 꽂아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얘가 구멍이 크면 벌레 같은 게 안 좋은 게 들어갈 수가 있고 숨구멍을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솔가지를 딱 꺾어서 딱 꽂아놓은 거예요. 딱 네, 별로 들어가지 않고 방부 효과도 있잖아요. 솔이. 그래서 자 얘는 초산균이 작용을 해서 초산이 생성되는 거예요. 초산이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초산이 생성되는데 아세트엑시드 따라해보세요. 아세트엑시드 초산이에요. 아세트엑시드 이거 오늘 두 개는 별표 땡땡 해가지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초산균이 뭐라고요? 아세토박터. 네, 아세토박터. 초산균이 공기와 작용해서 초산이 생겼어요. 아세트엑시드. 따라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큰 소리로 외쳐야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초산균이 뭐라고요? 네, 아세토박터. 자, 초산이 뭐라고요? 아세트엑시드. 이거를 두 개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아세토박터에 의해서 아세트엑시드가 생성이 되는 것이 식초가 되는 원리예요. 원리. 그냥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술이 씌어지는 게 식초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아세토박터의 작용에 의해서 아세트엑시드로 만들어지는 게 식초의 원리야라고 이제 누구한테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식초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식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식초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상태의 것을 식초라고 하는 것인가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법으로도 정한 게 있어요. 위생법으로도. 자, 식초는요, 약 4% 정도의 아까 초산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세트엑시드가 함유된, 그래서 산도 3%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식초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딱 이렇게 라벨을 보세요. 거기에 꼭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산 몇 프로라고. 꼭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걸리에 알코올 6%라고 쓰여 있듯이 모든 식초에는 다 초산 몇 프로가 다 적혀져 있게 돼 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슈퍼 가가지고. 이배 식초는 초산 몇 프로인지, 양조 식초는 몇 프로인지, 사과 식초는 몇 프로인지 이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4% 이상이 된 것을 우리가 식초라고 말하고요. 여기에서 감식초는 예외입니다. 감식초. 왜 예외냐면 산도도 2.6% 정도 나오고요. 유일하게 감은요. VX가 세서 당도가 세기 때문에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식초가 되는 게 감이에요. 감. 그래서 감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요? 장금이도 그랬잖아요. 감을 따가지고 그냥 항아리다가 넣어서 묻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나중에 어때요? 식초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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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증발한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댁에서 장금이는 오랜 시간을 땅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놨다는 거 뭐예요? 수분 조절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건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식초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감식초 만드실 때는 홍시를 쓰시고요. 홍시. 네, 홍시. 그러니까 연시를 꼭 쓰셔야 돼요. 땡감은 안 돼요. 네, 무름감. 네, 수분이 적절하게 있는 홍시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물기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쟁이세요. 꼭지를 따셔도 상관없지만 귀찮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걸러낼 거니까
차곡차곡 그냥 그 또 건조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요. 감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렇게 큰 항아리를 쓸 경우에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용기는 70%, 80% 정도 찰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넘쳐도 안 되죠. 90% 이상 넘쳐도 안 되지만 너무 용기, 내용량에 비해서 용기를 큰 돌을 선택했을 경우에 말라요. 네. 이게 건조가 되죠. 적절하게 한 70%, 80% 정도 채우시면 돼요. 항아리에다가. 항아리에다 채우시고 이것도 요즘에는 밴딩은 꼭 하셔야 돼요. 밴딩. 왜냐하면 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하루상이가 끼거든요. 밴딩 하셔서 처음에 그냥 뚜껑 덮으세요. 감식초는 그래요. 뚜껑 열어놓으면 자꾸 말라요. 뚜껑 덮으셔서 한 2, 3개월 놔둬요. 감이 언제 나와요? 감이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그냥 방채 두시면 돼요. 밖에다가 좀 서늘한 곳에. 식초가 되기 전에는 따뜻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방채 놓으세요. 2, 3개월. 그러면 10월달 보통 연시가 많이 나오니까 뭐 한 12월이나 1월달 되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열어서. 그러면 액이 고여요. 액이. 감이 그 건지가 잠길랑 말랑 액체가 고여 있다고요. 얘네들이 다. 그리고 쟁일 때요. 우리도 오늘 파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스트레스 푸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으깨주셔야 되거든요. 감도 으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식초를 어느 때 만들게 되냐면 저희 집에 단감나무가 2개가 있어요. 시골에. 지금은 하나 비어버리고 하나만 있지. 그러면 감을 이제 따가지고 보내주시잖아요. 단감을. 그러면 안 먹어. 안 먹고 얘를 그냥 냉장고에 놔두면 한 몇 달 지나면 얘가 다 물러있어요. 그럴 때 만들거든요. 굳이 감식초를 만들려고 홍시를 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파쇄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돼요. 그렇게 해서 감이 그 건지가 잠길 정도로 액체가 생기면 얘를 걸러서 그 액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한 6개월 지나면 다 저절로 식초가 돼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올 때요. 감식초하고 몇 년 된지 기억도 안 나요. 꽤 오래된 거예요. 감식초하고 제가 송순 식초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송순 막걸리 만들고 제가 찌꺼기 아까워서 담아놓은 식초가 있을 거예요. 예, 녹으면 이게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어떤 상태에 감해야 된다고요? 홍시 상태. 땡강은 안 돼요. 절대. 예. 물렁물렁한 홍시를 파쇄를 하면 더 빨리 되고요. 그냥 막 삶아도요. 압력이 터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백이 생기거든요. 그 지백만 걸러서 초산 발효를 시키면 감식초가 돼요. 그런데 감식초는 과일로 만드는 식초이지만 얘는 예외가 있어요. 다른 식초하고 별개로 딱 떨어뜨려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는 이스트도 필요 없고 당도 필요 없어. 그거는 뭔가 감 자체가 24브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의 당도가요. 다른 과일보다 훨씬 달아요. 측정했을 때. 모르겠어요. 맛은 다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과일 좋아해요. 감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산은 공기 좋아한다고. 초산의 과정에 들어갈 때는요. 따뜻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밴딩만 하시면 돼요. 밴딩. 그냥 처음에 감을 그냥 그렇게 놓을 때 뚜껑을 좀 덮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뭐 건조도 될 수가 있고 또 초파리도 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초산 발효의 과정에서는 공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공기가. 네, 공기가 있어야만이 돼요. 그러면 그 감홍시에다가 네. 걸러서 할 때 아까 이스트를 넣으면 더 신맛이 강해지나요? 이스트는 신맛을 내려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알코올을 만들려고 넣는 거잖아요. 감은 안 드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더 시게 하고 아까 성도가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근데 감식도 너무 안 시긴 해요. 네, 근데 감식초는 보통 음식에 넣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건강으로 드시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산도가 이 정도 나오게 만들어지고요. 어쨌든 예외적으로 다른 과일을 우리가 알코올바를 할 때는 꼭 보조제인 이스트도 있어야 되고 설탕도 들어가야 되는데 얘만큼은 그냥 된다라는 거죠. 간만큼은.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식초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식초가 돼도요 침전물이 밑에 가라앉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간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백이 생겼는데 그거를 걸렀어. 그럼 초산 발효가 되고요 밑에 침전물이 항상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침전물은 가라앉고 맑은 액만 걸러서요. 그때는 이 병에다가 담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살균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초 담을 때 중탕에다가 냄비에다가 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식초는 요즘에 이렇게 그 뚜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고무 밴딩에서 유리병 팔잖아요. 사각 거기다 보통 많이 담으시는데 그거를 플라스틱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쪼그라들겠죠? 그죠? 보통 그런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중탕으로 소독을 좀 해요. 끓는 물에 거기 한 20분 동안 담궈놨다가 꺼내서 식초 거기다가 담으셔서 어디로 가야 돼요? 냉장고. 냉장고에 가시면요 변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지금 그 감식초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데요. 몇 년 됐을 거예요. 3, 4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냉장고에 가시면 변함이 없어요. 자, 칼륨,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요. 당이 초산 발효에 의해서 초산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세트 엑시드. 꼭 오늘 두 가지는 기억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이 산화 발효되어 신맛을 내는 초산을 주재료한 발효 양념으로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최초의 조미료랍니다. 조미료.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미료 하면은 뭐만 생각해요? 딱 조미료 하면 뭐? 미원 다시다 생각하시죠?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조미료는요 음식의 맛을 돋구는 부재료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다시 소고기 다시다 미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미료는 설탕도 조미료고요, 식초도 조미료고요, 간장도 다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초로 사람이 만들어낸 최초의 조미료입니다. 식초.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식초의 종류가 있어요. 식초의 종류. 합성식초. 합성식초. 얘는 원료가 되는 초산은요, 어머나, 석유에서 분리한 메탄, 에탄, 포르말부탄 등의 가스 물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 분해하여 아세틸렌으로 만들어 다시 망간 등의 촉매를 사용하여 아세트 알데히드로 만든 후 이것을 산화시켜 초산으로 만든다.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원리를 보니까 내가 뭔지는 몰라. 에탄이 뭐고 에탄이 뭐고 포르말부탄이 뭔지도 모르겠고 망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딱 보시면 어때요?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다 드시죠? 이렇게 만들어요. 합성식초는. 합성된 초산은 그 성분 함량이 99% 이상이어서 그러니까는 초산의 함량 우리가 식초라고 얘기하는 초산의 함량 몇 프로 이상이 된다고 했어요? 4%. 4%인데 얘는 99% 이상이어서 16도 이하에서는 결정체를 형성해서 얼음같이 보여요. 찬데 빙초산 이렇게 차가운데 놔두면 밑에 결정 얼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빙초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음처럼 보이는 초산.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강한 신맛을 내는 산미료일 뿐이며 석유의 부산물 이용해 다른 중금속 독성 등의 잔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해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 치킨 시키시면 치킨무 있잖아요. 치킨무 다 빙초산으로 만들어요.
수가 없겠죠. 원가가 안 맞으니까. 저희 집은 항상 치킨을 시키면 무는 갖다 주지 마세요. 그래도 맨날 갖고 와요. 맨날 올 때마다 버리는데. 그것도요, 프랜차이즈는 하나에 몇백 원이에요. 600원, 뭐 700원 하거든요. 무 하나에. 이 납품받는 그 벌어드리려고 해도 꼭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애들도 안 먹어요. 차라리 깍두기 먹어요. 깍두기. 집에 있는 깍두기, 무생지.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무에는요, 단백질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무와 같이 먹게 되면 거의 소화가 안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를 주는 거거든요. 고기 먹을 때. 그런데 이렇게 빙초산을 가지고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 아무튼 안 먹더라고요,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양조식초가 있죠. 양조식초. 우리 슈퍼에 가면 팔아. 양조식초라고 딱 쓰여있죠. 얘는 사용하는 재료는 자연식품이에요. 자연식품이고, 아세토박터의 발효죠. 얘는. 포도식초가 선호도가 높아요. 포도식초가. 자, 최고 산도는 15%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시판 양조식초는요, 대개 7%, 산도 7%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조용 원료 배합에 따라 주박식초, 화이트식초, 뭐 현미식초, 사과식초, 포도식초 등인데 얘는 또 양조식초하고 우리가 만드는 천연식초하고는 틀려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발효된 데다가 사과 향을 첨가한 거고 현미를 첨가한 거고 포도유를 첨가한 거지 포도 자체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무슨 식초? 천연식초예요. 천연식. 양조식초는 조금 틀려요. 우리가 만드는 것하고는. 자, 이제 천연 발효식초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는 쌀, 보리 등에 누룩을 첨가해 만든 곡물초와 과일을 발효하여 제조한 과일식초로 나눠요. 두 가지는. 천연식초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곡초, 하나는 과일초. 제가 곡초는 뭐라고 그랬죠? 술을 초산 발효하면 곡초가 되고, 그 다음에 초산 발효하면 과일초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아미노산과 유기산, 당류 등의 맛성분과 향기 성분을 함유하여 건강식으로 좋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식초의 대표 주자가 시중에 판매되는 감식초예요. 감식초. 저도요, 제가 왜 아까 그 감에 어릴 때 아픈 추억이 있다고 했냐면요. 저희 집이 그 다랑이논 아시죠? 다랑이논. 제가 어릴 때, 지금 어른도 아니고 어릴 때도요, 제가 딱 들어가서 모를 몇 개, 이렇게 좌우, 앞뒤, 뭐 몇 개 꽂고 쏙 나오면 논 하나야. 어릴 때. 어른이 아니었는데. 그런 다랭이 논을 지었어요, 농사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 벼농사 짓는 기술이 좋으니까 수확량이 많잖아요. 저 그때 어릴 때 다랭이 논 그거 한 3가지 정도 됐나? 그러면 쌀로 나오는 거 한 4가마니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밥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 그전에는. 여섯이 살았는데요. 딱 한 달에 80kg 한 가마니를 먹었어요. 어릴 때. 지금은 5kg도 안 먹을걸요, 5kg도. 그죠? 그런데 그때는 밥밖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2달이니까 1년이 4개월이 아니잖아요. 12달이니까 8개월은 어떻게 해요? 다른 뭔가의 먹거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그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복자인데 물론 이제 새아버지는 계셨는데 제가 별로 그 새아버지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엄마 옆에서 20년 가까이를 가장 옆에서 사랑해준 남자분하고 지금은 이해하지만 저 어릴 때는 무척 그게 싫었어요. 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새로 생기면 그 아버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일을 했어야 됐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을에 뭘 했냐, 감장사 했어요. 감장사.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시면요, 금평 농협에서 나오는 감식주 팔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고장이냐면 김제인데요. 김제 금산사 밑이에요. 금산사 밑인데 만경평화 들어보셨죠? 지금 축제하더라고요. 지평성 축제. 그 만경평화의 그 넓은 그 논에 가을에 나락을 비는데 다 그때는 뭘로 벼요? 낫으로. 1년 사람이 빈다고요. 그 넓은 평야에. 그러면 새거리를 줘야 돼요. 새참을 줘야 되는데 평야 지대에서는 과실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뭐 배, 사과, 나무가 그렇게 과수원이 많지 않았어요. 감은 산에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딱 늦여름만 되면 금산사에도 감밭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요. 그 지역에 감밭이 되게 있는 그런 지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나무를 딱 보고 도매로 얼마 사요. 올해는 감이 이 정도로 달렸으니까 얼마에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렇게 사서 그 감을 따가지고 우리고 홍시를 만들어서 김제 장날 가서 팔아요. 차차를 타고 막 그 푸대 이렇게 몇 개씩 하고. 그러면 저는 주말마다 뭘 해야 되냐면 밥을 싸가지고 가서 감밭을 지켜야 돼요. 그냥 주워가고 따가니까 그게 큰 돈벌이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학교 끝나면 밥거리를 챙겨가지고 그 감밭이 있는 동네까지 4km예요. 걸어가. 그래서 밤새 지키고 그 다음날 감을 따가지고 그 니아까 있죠. 그 오빠들이 끓으면 저는 또 그걸 막 밀고 와야 되고, 또 산 저 위에 있는 감이면 오빠들이 따주면 그걸 또 여기다 이어가지고 밑에 니아까지 또 부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이고 다녔는지. 정말 제가 초등학교 지금 모임을 나가면요, 애들이 다 그 영웅당처럼 얘기, 너는 진짜 올 때 일을 많이 했어. 저는 별로 그렇게 내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게 당연한 것처럼 저는 살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야. 우리 아이가 그래요. 제 남편하고 10살 차이 나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는 50대 중반이고 저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가 전혀 안 느낀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50대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뭐 70대까지 커버를 해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감만 보면 막 정말 정말 징글징글한 거죠. 여기가 납작해진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이고 다녀가지고. 그러면 새벽에 그거 우려서 감 고르죠. 그러면 또 가끔씩 또 제가 장날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깨진 감, 그때는 깨진 감도 귀했으니까. 그러면 반찬도 바꿔와요. 뭐 자방고등어나 나나스키 아세요? 나나스키나 그런 걸 바꿔와.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나나스키 같은 거 우레장아찌, 우레장아찌를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술을 거르고 남은, 그렇죠. 그거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나나스키도 귀했어요. 그걸 반찬을 도시락을 싸가면 이 속모를, 제가 원체 자존심이 세서요. 우리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 친구들이 몰랐고 가난하다는 걸 몰라. 학교에 살아서요. 또 나보다 더 안 된 아이들하고 다 나눠 먹었어. 왜냐하면 아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요. 뭐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던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다른 데로 재가를 하셔서 할머니하고 산다던가, 그런 아이들 제가 대신 반찬을 싸갖고 다녔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천상이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을만 되면 아주 그 고생의 시작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별로 저 안 좋아해요. 너무 어릴 때 아무튼 간 2달 정도를 감하고 막 살다시피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많던 감이 지금은 판매할 데가 없잖아요. 판로가 없잖아요. 일을 그렇게 안 하니까. 새참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감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어요. 그때 가을에 감장사 한 번 해서 저희 엄마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샀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됐겠어요. 너무 힘들고.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뭐 새벽부터 밤늦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감나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생산이 돼요. 감이 먹시감이라고. 아주 지금은 그 먹시감은 추억의 감이고요. 너무 그리워요. 그런 감이 있질 않아요. 그 감에 이렇게 그 문신처럼 그런 먹시감. 그 감이 지금도 생산이 되니까 판로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감을 수매를 해서 식초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금평 농협에서. 그래서 그게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있어요. 팔아요. 감식초. 네, 마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처음으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판되는 드실 수 있는 감식초를. 브랜드 대기업에서 만들기 이전에 만들었어요. 그 농협에서. 제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감식초가 대표적인 천연 식초에 해당이 돼요. 천연 식초. 그 외에 이제 식초 가공초죠. 양조식초에 향신료를 가한 식초. 양조식초. 반합성초. 합성초와 양조초를 혼합한 식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초 사실 때요. 라벨을 보면 거기 다 첨가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공부를 하시면요. 뭘 사실 때 조미료를 사시던 간장, 식초, 물엿을 사실 때 라벨을 이렇게 보세요. 라벨에 거기에 첨가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식초구나. 이래서 김명희가 그렇게 떠들었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죠. 자, 시판 양조 식초의 제조 공정입니다. 곡물을 일단은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이렇게 해서 누룩을 첨가해서 당화를 시키고 소모에 의해서 당화된 것이 뭐가 돼요? 알코올이 되죠. 그런데 과일은요, 이 과정이 없어져요. 이 과정이 없어지고 과일은 어차피 뭐가 돼 있어요? 달잖아요. 달기 때 당화가 됐기 때문에 당화가 된 것을 우리가 조류할 때 그랬어요. 복발효 있고 단행 복발효 있고 단발효 있고 했잖아요. 이 곡초는 병행 복발효로 만들어진 거라면 과일초는 단발효로 만들어지는 식초예요. 과일은 어차피 애가 단맛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첨가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러면 알코올 만들어서 식초 상균이 되면 얘가 식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초가 됐으면 얘를 여과하고 후숙하고 살균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요. 식초를. 자, 과실초 제조 과정이에요. 일단 원료를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으깨셔야 됩니다. 식초 알알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알알이 다 오늘 스트레스 좀 푸세요. 알갱이가 터지도록, 알갱이가 터지도록, 앞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세요가 아니라요. 알갱이가 다 터지도록 이렇게 으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설탕을 보충을 하는데요. 설탕은요, 당도를 좀 알고 계시면 들어가는 양을 제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발효를 위한 과즙의 발효성 당 함량은요, 24브릭스가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감은 24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나머지 재료를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 때는 24% 정도의 당분이면 다 돼요. 알코올이 다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매실, 식초, 우리가 매실 발효액을 만들 때는 1:1을 넣지만 매실은 보통 40%의 설탕을 넣어요. 왜 23%라고 했는데 왜 40% 정도를 넣었나? 안정적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 정도 설탕을 넣거든요. 그래서 24브릭스가 당분이 맞춰져야만이 얘가 알코올 발효가 돼요. 당도를 24로 만든 과즙을 항아리에 7알 정도로 채우고 서늘한 장소에서 발효를 해요. 무슨 발효? 알코올 발효. 그럼 어때요? 얘도. 우리 오늘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걸리 한 것처럼 2, 3일 동안 저어주셔야 돼요. 얘도 아침 저녁으로 아래 위로 저어주셔야 돼요. 자, 공기가 잘 통해야 하므로 항아리 뚜껑을 명부와 같은 천으로 덮어준 후
하루에 두세 번씩 흔들어주거나 저어줘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2, 3일 동안 저어준 다음에 15도 정도 온도에서 1주 내지 2주 그 사이까지 이렇게 25에서 30도 정도 온도면요 일주일 이내에 알코올 발효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이 얘기는 이해하시죠?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도 2, 3일 동안을 저어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 뚜껑에 따면 뚜껑을 제가 덮었죠. 예, 공기가 더 이상의 공기가 나가지 말라고. 처음에 그 포도를 으깨잖아요. 그러면 그냥 즙에 가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촉촉해요. 그런데 얘가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저어주다 보면요. 당화가 더 되면서 여물에 설탕 들어갔죠. 이스트 들어갔죠. 그냥 당화가 되면서요. 건지가 떠요. 그러면 그냥 알코올 발효를 해준다는 것은 그 건지가 떠서 막을 쳐주기 때문에 속으로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포도주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거에 프랑스나 뭐 칠레나 이태리에서 만들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지 못한 이유가 당도가 안 나와서 그랬어요. 포도가. 지금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22 브릭스 나오는 포도를 먹어봤어요. 직접 당도 측정하고 약간 저장고에 들어갔던 포도죠. 물기가 좀 빠진 포도. 지금은 이 자꾸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영동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만들어요. 설탕 첨가하지 포도주를.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포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었어요? 포도주 하면 와인이 대중화되기 전에 진로 포도주. 진로. 설탕 첨가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로 포도주가. 이렇게. 설탕 첨가해서 발효해서 만든 게 진로 포도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와인은 절대 설탕이 첨가돼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먼저 알코올 발효를 해야 됩니다. 알코올 발효가 끝났으면 찌꺼기 분리를 하셔야 되죠. 그죠? 네, 찌꺼기. 면으로 된 자리에 담아서 찌꺼기하고 원액, 원료, 발효용 우리가 이 원료를요, 주박이라고 합니다. 주박. 술이 완성된 거. 찌꺼기 분리해 놓고 그러면 이 원료를 주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박이 되면 이 주박을 가지고 초산 발효를 해야 되는데 초산 발효가 잘 되는 알코올 도수는 자 이것도 꼭 별표해 놓으세요. 4에서 6%의 알코올 도수였을 때가 초산 발효가 잘 돼요. 빨리 돼, 빨리. 잘 된다는 의미는 빠른 시간 안에 식초가 완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막걸리도 걸러가지고 희석해서 먹었죠. 너무 도수가 세니까. 그죠?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희석하셔야 됩니다. 물. 끓여 식힌 물. 살균이 된 물을 이 도수, 대략 이 도수를 맞춰서 희석을 해가지고 놔두면 식초가 빨리 돼요. 그런데 원주박 가지고 식초가 안 되나? 아니에요. 돼요. 얘도 돼. 더 풍미가 좋은 식초가 돼요. 단 얘는 알코올 도수가 세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걸려요. 시간이 길어져. 빨리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 엄마들이 이 양병에다가 여기에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술을 딱 부은 술은 무슨 술이냐? 막걸리 도수 정도 술을 부었던 거예요. 빨리 돼. 따뜻하게 놔두면. 그런데 우리가 좋은 품질이 좋은 그런 식초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면요. 물 희석 안 하셔도 돼요. 물 희석 안 하시고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조건을 똑같이 맞추셔가지고 따뜻한데 공기 통하는 데다가 오래 놔두시면 그러니까 감식초 같은 경우는 물 희석 안 하거든요. 그냥 물이다가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 맘이에요. 남은 빨리 식초가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코올 발효된 포도 집에 걸러서 희석하시고요. 끓여 식힌 물 거의 1대1로 희석하시면 될 거예요. 대충 이렇게 도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풍미가 좋은 포도 식초를 원하시면 그냥 물 타지 마시고 길게 잡으시면 돼요.
길게 기간을 이렇게 해서 초산 발효를 하고요. 네. 물을 이렇게 섞어서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온도예요, 온도. 저기가 아니라. 푸른 거 아니라. 25에서 30도 정도 온도. 자, 알코올 초산 발효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발효 과정 중에 다량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알코올이 되는 과정에서 당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산소 공급을 해주고, 알코올이 생성될 때까지는 또 산소를 차단해주고, 그리고 초산 발효 과정에서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 풍기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표면이 넓은 용기를 사용하여 액침을 낮게 한 다음 발효하는 건 빨리 돼요. 그리고요, 양지에다가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투명 병도 사용하셔도 돼요. 칭초 만드실 때. 나중에 초막이 껴요, 초막. 이렇게. 약간, 알로에 액처럼, 알로에 속 액처럼 이렇게 초막이 싹 껴요. 그렇게 초막이 싹 낀 게, 이 식초가 잘 된 거고요. 이 초막은 어떤 식초가 잘 끼냐? 곡초가 잘 껴요, 곡초. 막걸리 식초 잘 껴요. 자, 초산 발효 최적 조건은 실내 30도, 알코올 도수 4도. 가장 빨리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온도, 도수. 네, 도수가 세지 않아야 빨리 되고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초산 발효하실 때는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다가 놓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숙성시켜서 다시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 식초 자체가. 그럴 때 침전물은 걸러내시고 액만 살균해서, 살균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몇 년이 돼도 상하지 않아요. 식초가 왜 좋은지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이거 드린 거 다 다운 받으셨어요? 100개 올린 거 다운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봐. 그 자료를 주면 뭐해? 다운 안 받으시잖아. 줄까 말까 했는데 필요가 없겠어요. 이거는요, 초산 발효 방법인데요. 얘는 공장에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천연 발효만 알면 되고요. 얘는 보건복지부 이게 고시에서요, 식초의 정의예요. 이게 식초는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양조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음용수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 식초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자, 이거는 적으세요. 도수를 다운시키면요, 6% 정도로 다운시키면 이렇게 안 걸려요. 빨리 돼요, 빨리. 한 2달 정도만 되면 돼요. 이거 4, 5개월은 원래 도수, 포도주의 원래 도수였을 때 그렇게 돼요. 포도에 영향이 있고요. 좋은 성분이고, 안토시아닌이 많죠. 네,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사과식초, 이것도 그냥 적어놓으세요. 얘도요, 이스트를 좀 넣으셔도 됩니다.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설탕, 그래서 설탕의 양은, 들어가는 양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큰 과일 파는 데 가면 당도가 나와요.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사과도 수박도 몇 프로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줄 여러분들이 포도의 경우에 10% 정도의 여분의 설탕을 첨가를 합니다. 보통 10% 20% 정도 20% 안정적으로 20% 정도 넣거든요. 설탕을 그렇게 감안을 하셔서 그러니까 24 브릭스 이상이면 되는데 원재료 그 당분 그 계산해서요 좀 여유 있게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모자라면 안 돼요. 얘는 발효가 안 되니까 사과 식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매실 식초 매실 식초는 워낙 그 산이 많아서 이스트 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둬도 그냥 양재 놔두면 자 발효액은 1:1 넣어가지고 서늘하고 그늘에 식초는 4kg에 이 정도 설탕 넣어서 따뜻한 양재에다가 따뜻한 식초가 돼요. 되셨죠? 자, 이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일반적인 과실의 당도고요. 설탕 첨가량 과실 무게 곱하기 0.24 마이너스 과즙의 당도를 100으로 나눈 거. 공식이에요. 그러나 여기보다 꼭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돼요. 설탕의 양은 좀 여유 있게 얘보다.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네. 과도하게 많이 넣으면 알코올이 잘 안 생기죠.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로 액으로 가는 거죠. 바로 액. 알코올이 안 만들어져요. 알코올이 일단은 식초는 알코올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초산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을 잘 만들어내셔야 돼요. 알코올. 자, 과일, 식초, 재료식 주의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농약이 될 수 있으면 첨가가 안 되는 게 좋겠죠? 천연 식초니까. 그리고요, 막 뭐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막 사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아까울 때 낙과 같은 거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저렴하게. 저도 사과 식초를 지금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드렸죠? 1단계인 알코올 발효를 하는 데서는 현기성균. 그러니까 왜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을 보고 아우 너 이거 혐오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공기를 싫어해. 알코올을 할 때는. 그런데 초산을 발효할 때는 호기적인 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기억할 거 3개네. 네. 초산균이 뭐라고? 네. 아세토박터. 초산이 뭐가 돼? 초산. 아세트엑시. 알코올 발효할 때는 현기성, 초산 발효할 때는 호기성. 초산균 막 형성 시기에 잡균의 오염이나 진동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초막이 생기면 내부에 오염이나 이걸 더 억제해주는 역할에서 굳이 걷어낼 필요 없으시고요. 병입할 때 걷어내시면 돼요. 병입할 때. 다 식초가 생겼어. 그러면 병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 넣을 때만 걷어내시면 되지. 어머 이거 막 이거 미끄덩하고 막 이런 게 왜 생겼지? 그거 걷어내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 이거는 고서에 나와 있는 방신영 선생님이 쓴 그 고서. 한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쓰여있는 책에 나오는 그런 식초, 곡초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식초가 왜 좋은지. 소화액에 분비 촉진 효과가 있고요. 피로 회복 효과, 당뇨병, 비만 방지 효과, 혈압 상승 방지 효과, 노화 방지 효과, 종양 억제 효과, 영양 섭취의 효율 증가,
만병통치약 같긴 하지만 어쨌건 영양 섭취 효율 증가는 해요.